자, 미국에서 또 우리가 투자해볼 만한 그런 종목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저희가 글로벌 스톡스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글로벌 주식 영업실 미국 주식 전략 김현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얘기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필명이 글로벌 단타왕 맞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도대체 김현수 차장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야 되니까 뭐 검색하면 뭐 글로벌 단타왕으로 좀 검색도 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과 함께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할 텐데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진정한 코로나19 미국의 수혜주는 무엇이냐? 그냥 우리가 코로나19 수혜주라고 하면 당연히 언택트 관련주도 뭐 펠로톤, 줌, 인턴 뭐 이런 거 떠올릴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좀 다른 얘기를 해주실 건가 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오늘은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네. 전반적인 수요 자체가 늘어나는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어딜까요? 예, 첫 번째로는 좀 종이 박스 아시죠? 그거를 만드는 기업인 웨스트락이라는 기업입니다. 현재 그 종이 박스를 만들어서 팔고 있음에도 시가총액이 한 91억 달러, 한화로 한 10조 원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10조 원이요? 예, 굉장히 큰 회사죠. 네. 예,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진 일상 풍경을 꼽는다면 전자상거래 증가가 제일 증가를 했을 겁니다. 아마존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집에 굉장히 많은 택배 박스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배달 음식을 굉장히 많이 시켜 드시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배달 대행 업체에서 또 배달을 시켜 먹으면 또 굉장히 많은 또 일회용품들, 포장지가 있죠. 포장지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요. 그리고 요새 마트 한번 가시면은 또 자주 못 가니까 사재기 해가지고 굉장히 공산품 같은 것들, 뭐 그렇죠. 밀키트라든지 뭐 맥주 같은 거, 네네. 예, 그런 것들 많이 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다 보니까 굉장히 수많은 박스들이 집에 쌓이고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택배 박스라든지 포장 박스라든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종이로 만드는 박스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박스들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웨스트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 테마가 한번 불지 않았었어요. 뭐 테리포장이나 이런 예,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예, 그 골판지 최근에도 업체들도 불었었죠. 있다 보니까 네네.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락이 이제 골판지랑 나무 패키징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네. 나무를 가지고 펄프를 생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폐지 같은 것들을 주워다가 모아서 재활용을 해서 또 펄프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일반 종이 및 골판지를 사용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만들거든요. 회사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는데 택배 박스라든지 그 종이 박스 그리고 뭐 테이크아웃용 용기, 종이컵, 피자 박스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골판지 생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담배곽이라든지 화장품의 이제 겉포장 박스, 네네. 의약품 패키징 박스, 음료라든지 맥주에 들어가는 패키징 박스,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패키징 박스 등을 생산하는 물품 포장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런 종이 제품 생산뿐만이 아니고 그 기업들한테 패키징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을 제공을 해서 토탈 솔루션을 해주기도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종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웨스트락의 주가를 한번 볼게요. 근데 주가 움직임이 요즘에 뭐 아마존으로도 특히 미국에서 아마존으로 주문 엄청나게 할 것 같고 막 수많은 그 온라인 주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가도 아마존이 그렇게 막 신고가 넘어서 쭉 올라가는 것처럼 얘네도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은 그런데 네네. 주가는 실제로 이렇지는 않았었어요. 이런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 자체를 보시면은 네. 원래 이제 웨스트락이라는 곳이 이제 그런 이제 아까 골판지 생산 부분도 있지만 이 상업용 제품 생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저희가 핸드폰 같은 거 사도 그게 다 종이 박스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단순히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뭐 고급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제 양주 같은 거 사도 이제 그런 이제 고급 박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다 만들다 보니까 이 상업용 그 부문에서는 조금 매출이 떨어지고 대신에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뭐 골판지라든지 박스 부분이 조금 상쇄를 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지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웨스트록은 앞으로의 전망, 뭐 매출과 이런 전망은 어때요? 예, 뭐 웨스트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지금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고객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종이를 가지고 만드는 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플라스틱 용기 같은 걸로 만드는 것들도 지금은 이제 종이로 소화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네, 환경 그래서 때문에.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게 100만 달러 이상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고객사 수인데요. 그게 지금 한 150개 정도가 넘어가고요. 그 150개 업체에서 나오는 매출이 1년에 75억 달러, 하나로 한 9조 원 정도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도미노 피자랑 협력을 해가지고 좀 재밌는 거를 했는데요. 네. 이 피자 박스를 재활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피자 박스를 재활용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피자 박스가 아무래도 이제 피자가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 뭐 기름이라든지 치즈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묻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재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네. 도미노 피자랑 이제 협력을 해서 그 피자 박스를 다 수거를 해서 예, 그거를 또 다시 새로운 피자 박스로 만드는. 예, 그러니까 소위 됐다는 말해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재료 값이 조금 줄어드는. 물론 이제 리패키징 비용은 좀 들겠지만 네네. 예, 그런 이제 효과들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광고와 관련된 매출이 조금 줄어가지고 한 42억 달러, 분기에 한 5조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었고요. 순이익 수준도 비슷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이게 뭐 코로나 전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패키징 쪽,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택배 박스 같은 것들의 매출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제 그 제품 같은 것들이 좀 안 좋아지면서 뭐 어느 정도 상승을 시키면서 주가는 그러니까 실적은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하락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예. 기대를 해볼 만한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회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회사가 2015년에 뭐 여러 다른 두 회사가 합병을 하고 이 제지 사업 부분이 이제 분사되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하루에 한 해에 많게는 뭐 대여섯 개, 적게는 한두 개 지금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예, 인수 합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예, 관련 분야도 늘려가고 또 이제 추가 성장 동력도 예, 앞으로 조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채권들을 많이 찍고 있다 네네. 보니까 이 기업도 또 마찬가지로 채권을 좀 발행을 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13년 만기 3% 정도짜리 채권을 한 6억 달러, 한 7천억 원 어치 정도를 찍었고요. 이익도 좋네요. 예,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한 9% 정도 올라 있어요, 벌써.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수요가 많은 이제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택배 물동량 계속 증가를 할 거고요. 배달 음식 수요 증가할 거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은 앞으로 늘어날 게 당연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광고성 패키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제품의 패키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요를 회복함에 따라서 다시 주가는 조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아주 간단하게요. 대선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여기 써주셔서 그게 어떤 얘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쪽에서도 네. 굉장히 뭐 관련이 있고요. 일회용품 사용을 플라스틱 같은 것들의 일회용품 사용을 이제 중단을 하게 된다면 네. 그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종이 박스, 그러니까 종이로 이용해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네네. 관련 수요들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 같으면은 사실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던 것들이 네네. 종이에 뭐 약간의 코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요새는 액체 같은 것들도 종이 박스로 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요새 가장 조금 테마 트렌드가 되는 게 이제 그 아이스박스 같은 것들. 네. 왜 저희 뭐 쿠팡이나 이런 거 시키면 약간 은색 포장지 맞아요. 같은 데 오는 네.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종이로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출이 커지게 되면은 또 굉장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웨스트럭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기업 어디일까요? 예, 두 번째 말씀은 기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앞에서 이제 박스 사용량이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박스를 어떻게 처리하냐, 소위 말해서 쓰레기 수거를 누가 하느냐. 그러네요. 아.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미국 최대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그냥 이제 박스의 탄생부터 이제 종말까지 가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예. 어떤 기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요새 집에서 있는 이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쓰레기들, 가정용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고 진짜 있습니다. 많이 나와요. 네. 예, 그러다 보면서 이제 이러한 쓰레기들을 치우는 업체들이 굉장히 좀 바쁘다라는 이제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또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땅덩어리도 넓고요. 인구도 많다 보니까 예,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업체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오늘 말씀드릴 이제 회사인데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시가총액이 472억 달러, 하나로 한 55조 원 정도 됩니다. 55조 원이면 SK 하이닉스보다 큰 거 아니에요? 훨씬 크죠. 네. 굉장히 크네요. 네. 예, 맞습니다. 게다가 이 쓰레기 처리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일단은 쓰레기 매립지나 처리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네. 이거를 설치를 하려면 뭐 주민반대도 심할 거고 네네. 이 사이트를 이제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진입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 산업입니다.
근데 이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제일 크고요. 미국 전역에서 그리고 캐나다 일부 지방까지 이제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은 미국의 쓰레기 처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요.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미국 전역에 있는 이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요. 굉장히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퍼져 있는 그러네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뭐 그렇기도 하고 미국의 쓰레기 처리 비즈니스는 크게 보면 상업용하고 가정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네. 예, 뭐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전체 시장에서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 상업용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회사라든지 네. 법인, 뭐 빌딩 같은 것들, 뭐 마트라든지 이런 쪽하고 계약을 맺고요. 실제 배출량에 따라서 수거 비용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배출량이 많아질수록 네. 예, 그 돈을 많이 비용이 벌게 예,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뭐 일반 법인들하고 계약을 맺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한 3년 정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체 한 30%를 차지하는 게 주거용 쓰레기인데요. 네. 주거용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지방 정부들하고 장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이제 정부 쪽하고 계약을 맺을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장기 계약, 10년 단위 계약을 맺고 네. 있고요. 그리고 뭐 배출량과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뭐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제 그런 이제 뭐 비즈니스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양이 많아질수록 이제 받는 돈은 똑같은데 일손이 그러네요. 많이 되니까 고정 비용이 증가합니다. 가정용 쓰레기가 늘어나는 건 안 좋은 악재고 네, 뭐 상업용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아, 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상업용은 좀 줄어들었고, 아. 예, 차트 보시면 이제 가정용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약간 의아한 게 그거잖아요. 가정용,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생활 많이 하잖아요. 재택근무하면서. 그러면 가정용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닐까? 그치, 가정용 쓰레기는 뭐 지금 수준이 어떻게 보면은 피크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네네. 같고요. 상업용 쓰레기는 지금이 굉장히 좀 낮은 레벨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예, 이제 복구가 되면 될수록 상업용 쓰레기 양이 늘어날 거고.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가정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상업용 쓰레기도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긴 이걸 하죠. 만들어서 이제 줘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조금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게다가 업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좀 가장 유리한 상황이에요. 뭐 현재 이제 북미 지역의 쓰레기 배출량이 쓰레기 시장이 전체 파이가 한 7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하나로 한 85조 정도 되는 네.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2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요게 지금 매년 한 2에서 3%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성장을 합니다. 하고 있어요, 또. 뭐 쓰레기 비용 같은 것도 이제 전가가 많이 되면서 뭐 네네. 옛날보다 쓰레기를 뭐 버릴 때 이제 내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얘네들의 매출에 잡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 화면에 차트를 보시면 대략 절반 정도가 소위 말하는 좀 상위 빅4 업체들한테 나오고 있는데 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1위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조금 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쓰레기들을 수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뭐 상업용이랑 가정용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조금 작게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는 이제 쓰레기들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경쟁사들을 보면 뭐 주거용에만 굉장히 몰려 있다든지 아, 네네. 예, 상업용에만 몰려 있다든지 해서 상당히 조금 불안정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의 수준이 굉장히 들쑥날쑥하는 게 있는데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수익성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계속 돈이 안정성이죠. 들어오니까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그러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매출 수준이 좀 흔들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을 계속 이어갈 거고, 뭐 어떤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게 와도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매출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정도 상황에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북미 지역 쓰레기계의 끝판왕 정도가 되는 네, 그렇죠. 1위 업체라고 또 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뭐 어감은 안 좋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그리고 뭐였었죠? 예, 웨스트락이죠. 웨스트락과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이 두 가지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글로벌 주식 영업실 미국 주식 전략 김현수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오상공 글로벌 1, 2부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